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무의 공고가 여러 번 반복해서 뜨기도 하죠. 수시 채용이 많은 요즘 같은 경우에 기업은 재지원에 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두더라도 지원 후 6개월 뒤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게 제한을 푸는 등 예전과는 달리 재지원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는 지원자분들은 원하는 직무의 공고가 떴을 때 계속해서 재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류에서 탈락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지원을 하다 보면 서류에서 합격하고 면접에 가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면접에서 여러 질문이 나오겠지만 재지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재지원에 대해서 면접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직접 재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오고 싶은 기업인지를 어필할 때 재지원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지원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이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했음에도 재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보통 정말 오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절실함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궁금한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지원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면접관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오고 싶은 기업이라는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합격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인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지원을 한 이유는 내가 정말 오고 싶은 기업이라서 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자격과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합한 지원자로서 재지원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전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지원했을 때는 해당 직무의 역량과 기업의 이해가 모자랐다고 말하면서 직무 역량과 기업의 이해도가 현재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팅 직무에 재지원하게 되었다면 이전에는 채용 공고에 기재된 콘텐츠 제작 역량이나 SNS 채널 운영 역량이 없었으나 탈락 후에 스스로 개인 SNS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또한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기업의 이해도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기업의 SNS나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는지를 보고 이러한 느낌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개인 SNS에 꾸준히 올려보았다라는 식으로 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량을 쌓았다고 설명하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탈락 이후 본인이 이 기업에 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함으로 인해 기업의 애사심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업의 애사심은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지원자는 입사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오래 다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근속 연수가 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재는 요즘과 같이 퇴사가 잦은 시대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꼭 뽑고 싶은 인재가 되는 것이죠. 면접관이 재지원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단순히 왜 재지원했는지를 알고 싶은지가 아니라 재지원을 할 만큼 이제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했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하면 단순히 절실함만을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재지원을 한 인재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 애사심이 높은 인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지원한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재지원을 하고 면접에 가게 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번 탈락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한번 탈락하고 재지원한 경험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므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